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애프터 코로나 시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변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까요? 또 소프트웨어 산업 왜 중요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그 해법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 혁명은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작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왔다는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걸 통해 디지털 문명을 표준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려면 바꿔야 할 9가지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사업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도 발전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명 교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디지털 기술의 미래를 바꾼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삶의 공간이 디지털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생태계가 정말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걸 이 코로나가 더 극심하게 변화시키고 있죠. 우리는 그동안은 오프라인 중심이야, 이게 표준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염이 무서워서라도 전부 디지털 문명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류의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 삶의 표준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도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내 마음부터 좀 바꿔야겠죠.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면서도 어떤 각도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 스마트폰을 든 인류가 표준 인류다. 여러분, 저는 이게 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포노 사피엔스인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인류의 우리 국내 95% 이상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걸 바탕으로 영상도 이걸로 보고 정보도 이걸로 보고 학습도 이걸로 하고 또 은행도 이걸로 해결하고, 즉 디지털 문명에서 새로운 도구를 들고 사는 인류가 이제 대한민국 표준 인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인류의 이름이 포노 사피엔스인데요. 이건 라틴어입니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네요. 포노, 라틴어로 폰인데요. 스마트폰을 사피엔스, 뜻이 슬기롭다는 뜻인데 슬기롭게 쓰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 포노 사피엔스가 정말 표준 인류다 보여주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볼까요? 1위부터 10위 중에 1, 2, 3, 4, 5, 6, 7위가 바로 이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차지한 기업이 그 자리에 탁 들어섭니다. 1, 2, 3, 4위 보세요. 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소위 말해서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디지털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다 글로 불러들인 기업들이죠. 그걸 따라한 아시아의 두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가 아시아의 최강 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 7개 모인 자본의 총액이, 시가총액의 합계가 9,738조.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들의 시총 합계가 이제 겨우 2,000조를 넘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기업만 사죠. 그 얘기는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오를 것 같은 기업들이 저 기업들이다. 자본과 그리고 전 세계 동학개미, 서학개미 막 이런 청년들 투자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청년들이 저기에 미래가 있다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제 식당을 하나 하든 이들과 함께 마음의 표준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투자자분이 저 회사는 정말 멋지게 잘 갈 것 같아. 이런 기대를 걸고 미래에 또 투자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변화를 이미 일으켰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저 거대한 투자 자본, 1경원에 이르는 돈은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인류의 일상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표준을 바꿨습니다. 택시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고요. 우버가 표준입니다. 네, 대한민국, 일본, 이탈리, 스페인, 독일 이 5나라만 우버를 규제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호텔은요, 에어비앤비, 금융은요, 야, 대한민국 국민 70%가 모바일 뱅킹을 한다고 하니 달라진 거 맞네요. 방송은요, 와, 작년 주소에 따르면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매체를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 56.7%가 유튜브라고 대답을 합니다. TV는 28%, 나머지는요, 넷플릭스, 웨이브, 전부 폰에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72%가 이제는 폰으로 영상을 자기가 골라서 본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소위 우리나라에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삶의 공간을 창조한 기업들도 거대하게 성장해 버렸어요. 카카오 35조, 네이버 54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도 작년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매각 가격이 4조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2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배민의 가치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9조 6천억, 10조 기업이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류가 스스로 삶의 공간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만든 디지털 플랫폼에 찾아오게 해야 돼. 이게 새로운 기업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도 명확합니다. 인류는 폰을 들자마자 삶의 공간을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더 급속하게 가고 있죠. 이 변화를 예측한 분이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인데요. 아탈리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 소비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악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폰으로 듣지 않나요? 음악 듣고 싶다라는 욕망이 뇌에서 발생하면요. 그럼 바로 폰을 열고 플랫폼에 들어가서 누르면 음악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인류는 욕망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불과 1, 2초 사이에 그 음악이 들리는 순간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이미 거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탈리의 이론에 따르면 음악을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것도 그렇게 안 될까? 치킨이 먹고 싶다는 욕망이 떠올라요. 그럼 폰이 열리고 눌렀더니 금방 배달 띵동 하고 문 앞에 걸립니다. 이 경험이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훨씬 더 좋으면 우르르 몰려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뇌가 스스로 이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진화론적 접근이죠. 대한민국 국민 70%는 왜 모바일 뱅킹을 시작했을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유는 그 전의 경험보다 이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의 72%는 더 이상 TV를 안 보고 이걸 통해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보게 될까요? 그건 바로 압도적인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들 중에 여기다가 배달을 시켰더니 너무나 좋은 압도적인 경험을 해. 그럼 그걸 다 선택하게 되고 그 디지털 플랫폼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엄청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디지털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것이 기업 성공의 비결이다. 그러니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동시에 이제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빅데이터와 AI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선택을 하죠. 그런데 한 번도 뇌가 명령하지 않은 것을 누른 적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뇌가 무의식 중에 욕망하는 것을 우리는 손끝으로 눌렀는데 그게 데이터예요.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인류의 욕망을 읽을 수 있죠. 욕망을 읽는 쪽이 아무래도 나한테 더 잘 찾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계 7대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통해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있어봐.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걸 학습을 시켜서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거기서 개발된 게 바로 AI입니다. 세계 7대 플랫폼 전부 이걸 잘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생활의 공간, 말하자면 전부 경쟁이에요. 근데 이 폰을 든 인류가 보다 나한테 더 잘 찾아오게 만들려면 디지털 플랫폼 만드는 거 표준,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표준, AI 적용하는 게 표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DNA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소프트웨어 산업이 왜 인류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지 이게 그냥 과거처럼 뭐 하나 구축해주는 사업이 아닌 것인지 근본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인류는 삶의 공간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생각해보자는 첫 번째예요. 자, 이제 식당 하나를 내더라도 디지털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쇼핑몰 만들고 폰으로 배달해 먹는 게 표준. 오프라인이요,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 새로운 인류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류는 특징이 뭐냐? 여긴 개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지식의 공유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만 공유하지 말고 수학도, 물리도, 화학도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자.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요새 세계적인 교수의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또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요.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고요. 와,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테린 한번 보세요. 저 친구는 19살 때 저걸 만들었어요. 이미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에 편집장을 지낼 만큼 엄청난 지식을 확보하죠. 어떻게? 자기가 들어가서 말이죠. 우리나라 울산과기대를 졸업한 김태훈 군은요, 알파고의 소스코드, 그 80% 공개한 건 아시죠? 20%의 핵심 모듈 공개 안 했더니 그 중에 20개나 되는 것들을 자기가 풀어서 공개해버립니다. 그 실력을 한국에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학습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인류가 달라진 인류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제 인지의 변화가 왔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인류는 정말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여러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메타인지가 달라진 인류가 만들어낸 게 바로 플랫폼 경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앱, 웹서버, 앱 이런 거 만들기 쉬우니까 다른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자. 택시를 공유해보자. 그게 우버고요. 호텔 공유하면 어때? 에어비앤비. 배달 공유하면 어때? 배달의 민족. 이렇게 막 새로운 플랫폼들, 새로운 인류의 삶의 공간들을 창조해내면서 소위 플랫폼 경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활성화돼 버렸죠. 이걸 주도한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 이후 태생,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더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세대가 바로 G세대, 1995년 이후 태생,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세대죠. 이들이 얼마나 다른가 그걸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표준 프로세스와 이 포노사피엔스 G세대의 표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코로나가 나오면 보도 참고자를 만듭니다. 정부에서 대국민은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 10시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밀죠. 그 이유는 표준이 이런 거예요. 국민은 신문과 TV를 통해 뉴스를 접하게 돼 있다. 근데 아니잖아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26살 이동훈이라는 대학생이에요. 내가 강남역에 가서 오늘 친구들을 만날 건데 거기 확진자가 있는지 알려면 보도자료가 아니라 내가 강남역하고 치면 강남역 주변에 뽁뽁뽁뽁뽁 이렇게 확진자가 어디서 언제 얼만큼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그리고 만들어요. 이틀 만에. 아니 이틀 만에 어떻게? 오픈소스로. 돈도 안 되는 걸 왜 만들었어? 저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웠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 그걸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보도 참고 자료를 얼마나 다운받아 볼까요? 반면 이 친구가 있는 코로나 맵에는요, 벌써 수천만이 들어가고요. 또 확진자 퍼진다 그러면 더욱 불안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죠. 어느 쪽이 앞으로 더 많은 선택을 받을까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결국 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코드는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학습 방식이 달라지면요, 지식을 검색하기 시작한 인류는 메타인지도 달라지고 상상력도, 실행 능력도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교육에서 키워줘야 돼요. 프랑스의 유명한 IT 학교인 에꼴 42는 프로그래머를 육성하는데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스테이지 1, 마치 게임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학생들은 길을 쓰고 유튜브를 뒤져갖고 그냥 파이썬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오픈소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더 높은 레벨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면서 가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세요? 지식의 보고가 열려 있다면 앞으로는 그걸 말하자면,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 엄청난 지식의 보고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그걸 완성해 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야 참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교육의 기준이 바뀝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기도록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폰을 들고 앞으로 살아갈 세대한테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찬 가게를 하나 창업하자. 그럼 맨 처음 떠오르는 게, 가만히 있어봐, 좋은 가게터를 얻고 설비를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다가 막 사람들한테 찾아올 수 있게 막 찌라시를 돌리고 이런 거 말고 쇼핑몰 열고, 배달민족, 뭐 브룸 이런 데 연계해서 배달 시스템 갖추고 먹방 이런 걸로 SNS 마케팅하고 이런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의 코드는 회복 탄력성인데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나 힘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회복 탄력성인데요. 실패했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거 디지털 문명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인지에서 일어난 혁명, 상상력이 달라지고 메타인지가 달라지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회복 탄력성, 이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그 세 가지 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어떤 문명을 만들었냐?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소비자 권력 시대를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팬덤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BTS입니다. BTS는 방송도 자본도 아니고 아미, 팬덤이 키웠고요. 방송 나가지도 않고 SNS가 키웠어요. 야, 그럼 앞으로는 전 세계 성공하려면 팬덤을 만들어야 돼. 그걸 방송 산업에서 보여준 게 바로 사실은 보람입니다. 보람이는요, 뉴스가 이렇게 났었죠. 한 달에 30억씩 돈을 벌어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애들 팔아 돈 번다. 뭐 나쁜 쪽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아니 걔는 나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달라진 방송시장이 보입니다. 보람이의 지금 구독자는요 2710만. 세계 최고의 키즈 유튜버는 라이언이라는 미국 꼬마인데요. 보람이보다 한 살 많아요. 2720만. 딱 10만 차이에요. 근데 라이언이 작년에 공식적으로 받은 돈은 유튜브에서 303억. 그리고 광고비를 한 300억 벌은 것 같아요. 여러분 600억의 연수익을 가지면 세계 최고의 키즈 개인 방송국 그래도 되겠죠? 맞습니다. 보람이가 거의 그거에 필적할 만 어마어마한 변화의 주인공, 방송국 사장님이었네요. 지상파 방송하고 비교해볼까요? 대한민국 TV 유치원. 이거 시청률 봤더니 0.4%더라고요. 와, 대한민국 애기 4, 5, 6, 7세 합해봐야 138만인데
2,700만 대 138만. 2,700만은 100% 시청률, 138만은 0.4% 시청률. 세상이 얼마나 바뀐지 이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보람이가 광고하면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5억 5천만 회 조회를 기록한 보람이 영상을 봤더니요. 거기서 먹고 있는 게 뽀로로 짜파게티, 뽀로로 떡볶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와, 그럼 그걸 광고하는 분은요. 이야, 세계 수출의 길이 열린 거예요. 2,700, 아니 5억 5천만 명의 아기가 봤으니까요. 그러니 광고사가 만면하겠습니까? TV 광고 시장은 작년에 또 15% 줄었고요. 모바일은 17%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방송 시장이 바뀌니까 광고 시장 바뀌고요. 그거에 따라 유통도 바뀝니다. GS 홈쇼핑 모바일 매출이 TV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뿐인가 했더니 중국은 이미 개인이 방송을 해서 물건을 파는 왕홍이라는 이 직업이 생겼는데요. 그 매출이 벌써 168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소셜 커머스 규모는 516조에 이른다고 하네요. 소셜 커머스, BTS가 자기 팬덤하고 그리고 SNS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된 것처럼 이 인터넷에서 자기 SNS로 자기의 그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팬덤을 만들어갖고 거대한 기업을 키운 데들이 우리나라에 속속 등장합니다. 소셜 커머스의 원조라고 하는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 와, 13년 만에 6천억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AHC 역시 마찬가지 3조 4천억 기업 됐고요. JM솔루션,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마스크팩 하나 빅히트 치고 1조 5천억 기업 됐고요. 닥터자르트 미국 가서 팬덤 만들고 2조 기업 만들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무신사 조만호 대표는요. 고3 때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프리첼에 동호회 사이트를 만듭니다.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이게 무신사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2조 2천억 기업을 만들었어요. 올해 코로나 오니까 매출이 2배가 늘었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래죠.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냥 대기업의 옛날처럼 뭐 ERP나 구축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류의 생활을 바꾸는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팬덤 경제는 BTS와 아미의 관계에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요. 방송, 광고, 유통, 이미 제조까지 완전히 휩쓸면서 세계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표준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승부처가 아니라 팬덤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처라는 거죠. 팬덤을 만드는 기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막걸리를 만든 지평생 막걸리, 당근마켓, 공예품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스, 심지어는 최근 트롯까지 팬덤은 너무너무 만들어요. 근데 이들이 팬덤을 만들어낸 원칙과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공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원칙은 인간이 경험했을 때 되게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겁니다. 막걸리 같은 경우 지평생 막걸리는 맛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서? 데이터. 고객 테이스팅을 했더니 6도의 시큼한 맛이 아니라 5도의 달달한 맛을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이걸 팬덤을 만든 공간은요. 그게 SNS 디지털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이던 매출을 10년 만에 200억까지 올렸습니다.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는요. 중고거래는 중고나라랑 번개장터가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연구했느냐. 야, 내가 그냥 출퇴근길에 달랑 만나갖고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장터 없을까? 이렇게 복잡하게 패킹해갖고 정식으로 막 이렇게 택배하는 거 말고 그 비헤이비어 하나 연구해서 그거에 딱 맞는 플랫폼을 해줬더니요. 경험한 사람들이 팬덤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별 필요도 없는 건데 들고 나갔더니 5,000원 받고 거래를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와, 요거 봐라. 집에 있는 물건 다 내다 팔 생각이 드는 거죠. 트로트도 바꾼 건 딱 하나입니다. 최고의 가수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소비자 권력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야, 그런 기준이라면 나 원로 가수하고도 안 친하고 기획사도 가본 적 없지만 나 동네에서 좀 해. 중학생도 나오고 성악가도 나오고 다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요. 그게 열광을 일으켜 팬덤을 만드는 거죠. 6번째 코드는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소프트웨어 산업이다가 아니라 어디서 팬덤을 만들 거냐, 그리고 그 다양한 데서 시장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성공의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야,
SNS 세계에서 대한민국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제가 아까 보람이도 말씀드렸고 BTS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샤크. 스마트 스터디라는 조그만 벤처에서 만든 거예요. 이 회사는 디지털로 유아교육을 하자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IT 기업 맞죠? 그런데 성공은 뭐로 했냐? 엄청난 팬덤. 아기상어라는 동영상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었더니 72억 뷰,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해외 마케팅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팬덤은 어디서 날까? 그게 SNS는 어떻게 퍼질까?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 건물이 좋다고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온 경험이 좋은 거죠. 소프트웨어는 그걸 지원하는 힘이다. 이렇게 자꾸 보셔야 해요. 웹툰도 보세요. 사실 만화는 일본이 종주국이에요. 근데 일본 어떻게 했냐? 만화를 스캔해서 여기 올려놓고 이거 보세요. 그런데 이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의 성공한 비결을 봤더니 폰에 딱 맞춰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 다음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별로 다르게 해드릴게요. 그게 뭐라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기성 작가고 기존 작가고 다 필요 없고요. 진짜 딱 하나 여러분의 손끝으로 선택해서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1등입니다. 룰을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트로트처럼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해보자 하는 유명 작가, 진짜 신생 작가들, 진짜 제주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팬덤을 일으키게 된 근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세계 최고예요. 일본 망가 시장에서 웹툰은 대한민국 이 카카오 웹툰 플랫폼이 1위입니다. 네이버까지 합하면 70% 시장 점유율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이 생태계의 파괴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보람이 아역 배우죠. 옛날에 아역 배우들은 방송국이 잘 보여야 됐어요.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 또 트로트 가수, 아니 원로 가수가 추천해줘야 되지. 또 만화가가 되려면요, 유명 작가 밑에서 10년 동안 밑그림만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기성 시스템에 거기 가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룰이 지금 다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바로 이거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미 대한민국 콘텐츠를 보면요, 너무나 큰 성공들을 거두고 있어요. 그건 우리한테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이제 삶의 근간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팬덤을 만들 수 있을까가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모든 킬러 콘텐츠의 비결은 써본 사람이 경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금융업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캐릭터 좀 넣고 쉽게 해주고 터치수 줄이고, 이 소위 말해서 IT를 잘하는 사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 심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내자 했을 때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융합이 중요하고 협업이 중요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보려는 이 시선이, 생각의 표준이 되게 중요해진 겁니다. 또 특징이 뭐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온라인 특히 그렇습니다. 또 늘 하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인재가 진짜 좋은 인재 되고 싶으세요? 그럼 융합형 인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실력입니다. 코딩을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 뭐가 실력이라고? 팬덤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키셔야 한다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성공의 코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팬덤을 만들어야 하고, 그 시장은 너무나 다양하고 거기서 진정한 팬덤을 만드는 사람이 실력자다. 그 실력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 세 가지 코드를 명심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팬덤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보세요. 애플, 여러분 7억 명이 아이폰을 쓰는데요. 세상에 5G 폰에 이렇게 접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새 폰이 나왔으니까 사세요. 아이폰 유저들이 뭐라 그랬냐? 됐고 아이폰 주세요. 아니 이게 값도 더 저렴하고 이게 훨씬 더 됐고 그냥 아이폰 주세요. 왜?
그 경험을 떠나기 싫어서. 이게 팬덤이에요. 여러분 에어팟 프로 그거 뭐라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40만 원에 팔아요? 비슷한 거 샤오미에서 2만 원에 파는데 야 그 돈을 주고 왜 됐고 그냥 에어팟 프로 주세요. 40만 원 낼게요. 이게 팬덤. 떠나고 싶지 않은 그 패밀리로 엮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테슬라의 이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경험하면요. 아 됐고 그냥 테슬라 주세요. 야 단차도 못 맞추고 아직 멀은 됐고 그냥 테슬라 탈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 거죠. 이제 5천억 달러, 여러분 600조를 넘는 기업이 테슬라가 됐습니다. 그 힘은 팬덤이라는 거죠. 아마존도 보세요. 연회비 14만 원을 내는 프라임 고객이 2억 명. 아니 그 돈을 내고 왜 그냥 됐고 저는 아마존에서 살게요. 돈 내는 거 괜찮아요. 넷플릭스 유료 서비스 가입자 2억 명, 유튜브 유료 가입자 2억 명. 됐고 전 넷플릭스 됐고 전 유튜브 볼게요. 돈 내는 거 좋아요. 우리는 왜 그동안 이런 걸 못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조업 중심이라. 스펙을 정해놓고 그걸 가요. 스펙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러면요. 팬덤 안 생겨요. 네. 여러분 어떤 성공한 플랫폼들도 한번 보십시오. 스펙은 똑같은데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팬덤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새로운 인류의 마음을 사는 기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려면요. 그들의 마음을 사는 힘을 길러야 해요. 이해령 선생님이 이걸 물질 자본 시대가 끝나고 공감 자본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인류가 열광할 공감은 어느 만큼 들어가 있나요? 사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보면 이 공감 자본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의 팬덤, 호모 사피엔스 창조주라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는요. 아마 저 프레젠테이션 기억나실 거예요. 애플의 제품은 테크놀로지 하나로는 불충분했다. 테크놀로지와 리베럴 아트, 인문학, 그리고 휴머니티. 이걸 결혼시켰대요. 네. 메리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통해서 탄생한 게 애플의 제품이자 서비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8번째 코드는 전 휴머니티로 잡았습니다. 팬덤이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는 디지털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만 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온 인류죠. 그러니 팬덤은요, 휴머니티가 깔려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K-컨텐츠 팬덤은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축적된, 역사적으로 축적된 인문학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죽하면요, 범 내려온다, 이 판소리, 이 날씨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느 분야든 내가 좋아하는 걸 10년을 쏟으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걸 키우고 육성하고 정말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전 소프트웨어라고 믿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소프트웨어 산업으로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근간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술력 너무 좋아요. 아니 폰을 어떻게 접어요? 거기다가 메모리 기술은 또 뭐죠? 와,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영업이익도 많이 내는데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의 가치는 400이죠. 애플은 2200조. 팬덤이 이만큼 큰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스펙을 정해놓고 야 메모리를 더 줄여 이러면 항상 성공했어요. 이게 사실 일본을 이긴 비결입니다. 그래서 1등만 필요했어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야 무조건 시험 잘 보고 1등한 애가 최고야. 이렇게 가르침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 이겼죠. 앞을 봤더니 팬덤이 필요하대요. 잡스가 뭐라 그랬어요? 인문학을 배우래요. 휴머니티를 심으래요. 그 얘기는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엔지니어건 개발자건 디자이너건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건 다 모여서 정말 미치도록 좋은 경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협업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요. 전문 지식을
서로 융합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MZ세대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폰을 열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서 소비하는, 소위 말하는 팬덤 경제에 이미 주인들이 되어 있죠. 이들을 사로잡느냐 못 사로잡느냐가 소프트웨어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코드는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한테 팬덤을 갖게 되나요? 저는 한 30년 동안 똑같이 멋진 신념을 갖고 사는 친구를 보면서 팬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그 진정성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관계자 여러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무조건 잘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님이요, 한류 특강을 합니다. 왜 한국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대요. 1966년, 불과 55년 전인데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55년 지나고 났더니 아프리카 여전히 아프리카, 중남미 여전히 중남미, 동남아 여전히 동남아. 어느 나라도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나라는 있어도 이 극빈 국가에서 올라온 나라가 없는데 한국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조업을 잘하는 건 열심히 살아서 또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쳐. 더 요즘 황당하게 K-팝은 뭐고 K-컨텐츠는 뭐냐요. 그러고 보니까 한 나라에 매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잘 안 봅니다. 음악도 잘 안 듣죠. 와. 더구나 하나 더 더했어요, 요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한국의 헬스케어를 봐라. 이 사람들은 코로나도 잘 예방하고 걸려도 잘 죽지도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췄을까?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이 현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의 노력을 통해 기적을 만들었다면 우리한테는 검증된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도 또 앞으로의 디지털 혁명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단 룰은 바꿔야겠죠. 지금까지는요, 자본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거대 대기업이 큰 배를 만들고 야, 거기 전부 붙어갖고 하청하면서 그렇게 가자. 아니요, 이제는 오로지 고객이 왕입니다. 모든 거래는 디지털에서 일어나고 내가 작지만 팬덤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거기 사업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까? 고객이 열광하게 하는, 소비자가 각 분야별로 열광하게 하는 그런 팬덤을 크리에이트하면 새로운 성공의 기회가 보인다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경쟁력이 있을까? 보세요. 이건 말이 되나요? 남자 가수 1위 BTS, 여자 가수 1위 블랙핑크. 애기들은 전부 보람TV를 보고요. 그보다 더 어린 애기들은 베이비샤크를 보면서 엉덩이를 흔듭니다. 대한민국 가능성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그동안 기능적으로는 디지털 운영을 참 잘 만들었어요. 팬덤은요, 협업은요, 아직 좀 미흡하죠. 요거만 붙이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조기술에도, 식품산업에도, 컨텐츠 산업에도 여러분이 근간이 되어서 이걸 하나씩 결합해서 새로운 멋진 팬덤을 만들어 간다면 이번만큼은 문명의 교체기에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이 지역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여러분들, 그냥 난 소프트웨어 산업이야 라고 보지 마시고 야, 이 지역에서 팬덤을 만들어 글로벌까지 가자, 이런 멋진 꿈을 꾸시면서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9가지 바꿔야 할 9가지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바꿔야 할 것들 찾아보시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멋지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